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데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젊음의 화려함과는 다른 깊이 있는 빛입니다. 시간이 깎아내지 못하는, 오히려 시간이 더해주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입니다. 1993년 한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63세. 그녀가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섰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전설, 20세기의 아이콘, 그리고 무엇보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1950년대 22살의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슴 같은 눈동자, 우아한 목선, 소녀 같은 미소. 그녀는 그 시대가 정의한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영화관에 나서면서도 그녀의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아름다움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아프리카를 방문한 오드리 헵번의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짧아진 머리, 주름이 새겨진 눈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그 사진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아름다움은 젊음과 함께 온다고.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움은 사라진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주름을, 처져가는 피부를, 변해가는 얼굴선을 보며 탄식합니다. 예전이 더 나았는데,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드리 헵번은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외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자리에 더 깊고 더 진실한 아름다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빼앗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더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울 앞에 설 때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며 한숨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가 더 나았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름 하나가 늘 때마다, 흰머리 한 가닥이 보일 때마다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진 이유.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유명한 배우여서도 아닙니다. 그녀가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녀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가꾸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드리 헵번이 보여준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화려한 비법이나 비싼 시술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조금씩 쌓이는 태도, 천천히 변화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부터 오드리 헵번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나이 들었는지, 무엇을 시켰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천천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잘못된 믿음. 우리 사회는 아름다움을 젊음과 동일시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름다움을 젊음에 가두어 버립니다. 스물의 팽팽한 피부, 서른의 빛나는 눈빛,
마흔 전에 탄력 있는 몸. 광고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것을 유지하세요. 이것을 되찾으세요. 이것을 잃으면 당신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잡지를 펼치면, 거리를 걸으면 우리는 이 메시지에 포위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적으로 여깁니다. 주름 하나가 생길 때마다, 흰머리 한 가닥이 보일 때마다 자신이 조금씩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패배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내 좋은 시절은 지나갔어. 특히 중장년에 접어든 분들은 이런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십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거울을 보는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옛날 사진을 꺼내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리고 점점 자신을 가꾸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나이가 이런데 뭘. 그러나 오드리 헵번은 이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에 더 강력하고 더 진실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피부의 매끄러움이나 몸매의 날씬함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무엇이 오드리 헵번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타고난 것일까요? 운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바로 관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가꾸는 기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점, 외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관리할 때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젊어 보이려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흐르고 젊음은 필연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20대의 피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30대의 몸매를 평생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좌절하게 됩니다.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꾸는 것을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품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가장 정돈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얼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외모는 그저 마음이 드러나는 창일 뿐이라는 것을. 피부가 매끄럽고 몸매가 날씬한 것보다 마음이 평화롭고 삶이 정돈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오드리 헵번과 다른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나이 들면서 더 예뻐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대신 품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젊음을 붙잡으려는 대신 지혜를 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그녀의 얼굴을 통해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화장이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 그녀가 품어온 마음이 그녀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그 길을 걸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생활 습관, 그녀의 마음가짐, 그녀의 인생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천천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절제된 생활 습관과 자연스러운 외모 관리. 오드리 헵번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의 고요함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스위스의 차가운 공기가, 때로는 벨기에의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을 채우면 그녀는 천천히 몸을 깨웠습니다. 화려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루틴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 깊은 호흡, 그리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녀는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었습니다. 어디가 뭉쳐 있는지, 어디에 긴장이 있는지,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지.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더욱 단순했습니다. 요거트 한 컵, 과일 몇 조각, 때로는 삶은 달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소식을 했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었습니다. 음식 앞에서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맛있다고 해서 과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음식을 즐기지만 음식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한 문장에 그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즐기되 탐닉하지 않는 것. 누리되 빠져들지 않는 것. 이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절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 관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소식은 자기 절제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품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촬영장이 아닌 일상에서 그녀의 얼굴은 대부분 맨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가벼운 파운데이션, 립스틱 한 번, 그리고 깨끗하게 빗은 머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한 아이라인도 화려한 섀도도 붉은 블러셔도 없었습니다. 1980년대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뷰티 시크릿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어떤 관리를 받는지, 어떤 비법이 있는지. 사람들은 복잡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오드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누와 물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대답에 기자는 당황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가의 화장품이나 복잡한 스킨케어, 루틴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얼굴을 깨끗이 씻고 충분히 자고 물을 많이 마시고 햇빛을 적당히 받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신비한 제품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기본을 실천했습니다. 그녀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꾸미기가 아니라 정돈이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꾸미기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돋보이게, 남다르게. 그러나 정돈은 무언가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하는 것,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어지러운 것을 단정하게 하는 것. 머리는 언제나 단정하게, 옷은 언제나 깔끔하게, 손톱은 언제나 청결하게.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방식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옷을 제대로 차려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경험.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방을 깨끗이 정리하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정돈하면 마음도 함께 정돈됩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다듬으면 정신도 함께 가다듬어집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외모 관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을. 나 자신이 깔끔한 환경과 정돈된 모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녀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랐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토로셰나지에 있는 그녀의 집은 소박했지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에 꽃 한 송이, 책장에 꽂힌 책 한 권, 식탁 위에 놓인 찻잔 하나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아했습니다. 비싸 보이지 않았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인 오드리 헵번 역시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바지에 깔끔한 셔츠,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그 누구보다 품위 있는 모습. 손님이 오든 안 오든, 특별한 일정이 있든 없든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정돈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외모 관리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돈하는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매일 꾸준히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켰습니다. 60대의 오드리 헵번은 20대의 오드리 헵번보다 화장을 덜 했습니다. 머리도 더 짧게 잘랐습니다. 옷도 더 단순해졌습니다. 액세서리도 더 간결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단순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본질적인 것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 왜일까요? 덜 꾸몄는데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제된 생활과 자연스러운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화장과 화려한 옷은 때로 가면이 됩니다. 진짜 얼굴을, 진짜 사람을 숨기는 가면. 우리는 그 가면 뒤에서 불안해합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드리 헵번은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마음은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담대하게 자신의 얼굴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지 않아도, 옷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절제된 식사는 그녀의 몸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과식하지 않으니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먹지 않으니 몸이 깨끗했습니다. 단순한 외모 관리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지 않으니 그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지 않으니 그녀의 품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정돈된 생활 습관은 그녀의 마음에 질서를 주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살았기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절제하며 살았기에 평화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났습니다. 젊음의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에 더 깊고 더 진시한 아름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가꾸고 계신가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거울을 보시나요? 아니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과하게 꾸미려고 애쓰시나요? 아니면 당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적절하게 정돈하고 계신가요? 오드리 헵번이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외모 관리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과도하게 꾸미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아닌 적절하게 정돈하는 것. 그리고 그 정돈의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어야 한다는 것.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비밀입니다. 착한 마음과 배려가 얼굴에 드러나는 현상. 1961년 티파니에서 아침을 촬영장이었습니다. 뉴욕의 추운 겨울날 야외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촬영이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피곤했습니다. 한 조명 스태프가 실수로 비싼 조명 장비를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장비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 촬영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비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이 실수 때문에 촬영이 얼마나 지연될지.
예산은 빠듯했고 일정은 촉박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용납되기 어려웠습니다. 감독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한 여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그녀는 조명 스태프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비난도 짜증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주연 배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을 줍는 모습. 촬영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태프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나는 진짜 품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지위나 명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드리 헵번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그녀는 촬영장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주연 배우이건, 단역 배우이건, 스태프이건, 청소부이건 상관없이 그녀는 모두에게 똑같이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직위나 역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했습니다. 어느 촬영장에서건 오드리는 아침마다 모든 스태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잘 쉬셨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를 함께 촬영한 스태프 중 한 명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동료로 대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평생 화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모습도 거의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잘못되어도 일정이 지연되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기로. 특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화가 나도 잠시 참고 생각하기로. 짜증이 나도 깊게 숨을 쉬고 진정하기로.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화를 참는 것, 그리고 그 화를 이해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그녀의 성숙함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승화시키는 것. 이런 태도는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드리 헵번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눈빛을, 그녀의 미소를, 그녀의 표정을. 거기에는 언제나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함이 있습니다. 그녀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위협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판단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천 번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한 수천 번. 친절하게 말하기로 선택한 수천 번.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로 선택한 수천 번. 판단하지 않기로 선택한 수천 번.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선택한 수천 번. 그 수천 번의 선택이 그녀의 얼굴 근육을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눈가의 주름을, 따뜻한 미소의 형태를, 평온한 이마의 선을. 우리의 표정은 우리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주 짓는 표정이 우리 얼굴의 기본 형태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서적 근육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주 짓는 표정은 우리 얼굴의 기본 형태가 됩니다. 늘 찡그리고 살면 인상이 험해집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집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늘 웃으며 살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눈가에 웃음 주름이 생깁니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늘 화를 내며 살면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다가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늘 배려하며 살면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타고난 얼굴이 외모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이목구비, 탄력 있는 피부, 빛나는 눈동자. 이런 것들이 젊음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살아온 방식이 얼굴을 결정합니다. 어떤 표정을 자주 지었는지, 어떤 감정을 자주 품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가 얼굴에 새겨집니다. 60대의 오드리 헵번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60년 동안 쌓인 선함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은 수천 명을 따뜻하게 바라본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이마는 분노와 원망을 품지 않은 이마였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던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했던 목소리였습니다. 1988년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되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굶주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병든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행을 동행했던 사진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대하듯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안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 화장기 없는 얼굴, 더러워진 옷, 지친 표정.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그 눈빛 안에 평생 쌓아온 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거울을 보실 때 단순히 주름이나 피부 상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세요. 입가의 선을 보세요. 이마의 주름을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들이, 여러분이 지었던 표정들이, 여러분이 품었던 감정들이 모두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절했던 순간들이, 여러분이 인내했던 순간들이, 여러분이 사랑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우리에게 남긴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착한 마음은 반드시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떤 화장품으로도, 어떤 시술로도 만들 수 없다는 것.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 그것은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말한다면, 오늘부터 화를 조금 덜 낸다면, 오늘부터 더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에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얼굴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고난을 품위로 승화시킨 인생 스토리. 오드리 헵번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스타의 유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1929년 5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난 그녀의 본명은
오드리 캐슬린 러스턴이었습니다. 영국인 아버지와 네덜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처음에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35년 그녀가 6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인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린 오드리는 아버지를 찾아 집안을 헤맸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불렀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후에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감정은 평생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아버지를 꿈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꿈을. 그러나 아침이 오면 그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네덜란드 아르넘으로 이사한 오드리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습니다. 11살의 오드리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갇혔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소녀가 역사의 거대한 비극 속에 던져졌습니다. 전쟁 중에 겪은 일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오드리와 그녀의 가족은 튤립 부근을 삶아 먹으며 굶주림을 견뎠습니다. 나무 껍질을 씹었습니다. 풀을 삶아 먹었습니다. 영양실조로 그녀의 몸은 야위어갔습니다.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빈혈이 왔습니다.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웃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삼촌은 나치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저항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이복형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린 오드리는 발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부터 시작한 발레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연습했습니다. 음악도 없이, 거울도 없이,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그저 자신의 움직임을 미비며. 발레는 그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면, 언젠가 평화가 오면 그녀는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러나 영양실조는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발레 선생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재능이 있다.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다. 그러나 내 몸은 이미 너무 약해졌다. 전쟁이 내 몸을 망가뜨렸다.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살의 오드리는 꿈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오래 간직해온 꿈,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소리 내지 않고.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자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발레가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고. 한 가지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두드리면 된다고. 그녀는 런던으로 가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연기 레슨을 받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작은 극장에서 단역을 했습니다. 대사도 없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있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나는 굶주림이 무엇인지 압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후에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통을 더 깊이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그녀를 원망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말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되어 전 세계의 굶주린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방글라데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곳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60대가 된 그녀에게 그 여행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직접 가야 하나요? 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오드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아이들이 느끼는 굶주림을 압니다. 나도 똑같이 배고팠습니다. 나도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나도 알아요. 전쟁 속에서 어린아이가 느끼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나는 가야 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누군가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품위로 승화시킨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희생자야. 이런 생각에 갇혀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둘째, 그 고난을 묻어버리고 외면합니다. 다시는 그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 잊고 싶다. 그래서 그 경험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오드리 헵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난을 인정했습니다.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그것이 자신을 평생 따라다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이해의 도구로, 공감의 토대로, 행동의 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녀의 얼굴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선 무언가 더 깊은 것.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 삶의 무게를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위. 쉽게 살아온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이. 1992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오드리는 마지막으로 소말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의사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족들이 울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갔습니다. 저 아이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있는 동안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 어린 소녀를 안고 있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아이. 오드리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오드리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굶주림의 기억, 그 기억을 딛고 일어선 힘,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아이에 대한 깊은 연민. 그녀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을 것입니다. 굶주렸던 그 시절, 두려웠던 그 시절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빛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으셨나요? 누구나 삶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버림받은 경험, 실패의 기억, 상실의 고통, 가난의 굴욕, 병의 고독.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원망 속에 머물면 그 원망이 우리 얼굴에 새겨집니다.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입이 굳어집니다. 눈빛이 어두워집니다. 분노를 품으면 그 분노가 우리 눈빛을 날카롭게 합니다. 공격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해와 공감으로 바꾸면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깊이 있는 눈빛으로, 따뜻한 미소로, 품위 있는 표정으로. 오드리 헵번이 우리에게 남긴 세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더 빛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 차이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진짜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과거에 겪었던 상처,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원망스럽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움츠러들게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로 남을 수도 있고 치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속에 갇힐 수도 있고 상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의미 있는 비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얼굴의 비밀.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 살았어도 어떤 사람의 얼굴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반면 어떤 사람의 얼굴은 날카롭고 불편해 보입니다. 주름의 양은 비슷한데 그 주름이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주름은 얼굴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어떤 주름은 얼굴을 더 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나이가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신경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움직입니다. 미소를 지을 때는 이 근육들이, 화를 낼 때는 저 근육들이 움직입니다. 놀랄 때, 슬플 때, 기쁠 때 각각 다른 근육들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 표정을 반복할수록 그 표정을 만드는 근육들이 발달합니다. 동시에 피부에는 그 움직임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름입니다. 주름은 단순히 나이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표정을 자주 지었는지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주름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과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은 다릅니다. 미소 지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을 우리는 웃음 주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름은 얼굴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웃음 주름이 있는 얼굴을 보면 안심합니다. 편안해집니다. 반면 자주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쓰면 미간에 깊은 세로 주름이 생깁니다. 눈썹이 찡그려지는 부분에 주름이 생깁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턱에 긴장의 선이 생깁니다. 이런 주름들은 얼굴을 날카롭게 보이게 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게 합니다. 같은 주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상을 만듭니다. 오드리 헵번의 60대 사진을 보세요. 그녀의 얼굴에도 주름이 있습니다. 눈가에, 이마에, 입가에. 그러나 그 주름들은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모두 웃음 주름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미소 지은 흔적, 따뜻하게 바라본 흔적, 진심으로 기뻐한 흔적. 이런 긍정적인 표정들이 만든 주름입니다. 그녀의 눈가 주름은 위로 향해 있습니다. 입가의 주름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립니다. 이마의 주름도 편안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른 종류의 주름이 있습니다. 찡그린 흔적, 화를 낸 흔적, 불만을 품은 흔적. 이런 부정적인 표정들이 만든 주름입니다. 미간의 깊은 세로 주름, 내려간 입꼬리, 굳어진 턱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감정과 표정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우리 얼굴을 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각가가 돌을 깎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표정들이 우리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20대에는 이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타고난 얼굴이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30대, 40대에도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이 차이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평생 미소 지으며 산 사람의 60대 얼굴과 평생 화내며 산 사람의 60대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동양 철학에는 상유심생쌍요신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내면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결국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이 있다. 왜일까요? 그때부터는 타고난 얼굴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 얼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유전자가 얼굴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의 선택이 얼굴을 결정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친절한 말을 자주 하면 입가의 근육이 부드러운 미소를 만들도록 훈련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눈 주위의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불평과 비난을 자주 하면 입이 일자로 굳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려고 하면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늘 의심하고 판단하는 표정을 지으면 그 표정이 기본 얼굴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을 두고 쌓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실 때 다르게 보세요. 단순히 주름의 개수를 세지 마세요. 그 주름이 어떤 주름인지 보세요. 그것이 웃음 주름인가요? 아니면 찡그림 주름인가요? 눈가에 있는 주름이 위로 향해 있나요? 아니면 아래로 향해 있나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나요? 아니면 내려가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늙어갈지를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더 자주 미소 짓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화를 덜 낸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드리 헵번이 60대에도 아름다웠던 이유는 60년 동안 올바른 표정을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름은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특정 표정을 짓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표정이 역으로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소를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화난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화가 납니다. 이것은 얼굴 피드백 가설이라고 불립니다. 즉, 우리가 긍정적인 표정을 습관화하면 우리의 감정도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감정이 다시 우리 얼굴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 선순환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습관이 그녀의 성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품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졌습니다. 60대의 그녀가 20대의 그녀보다 아름다웠던 이유는 60년의 선순환이 만든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좋은 마음을 담으면 그릇도 아름다워집니다. 나쁜 마음을 담으면 그릇도 일그러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그릇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우리에게 남긴 네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결국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표정을 지으면 우리 얼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오늘 거울 앞에 서실 때 미소를 지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그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 근육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희망적인 비밀입니다. 외모 관리를 품위, 유지로 이해한 그녀의 철학. 1980년대 중반 한 패션 잡지가 오드리 헵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전히 우아했고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오드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집자의 간곡한 요청에, 그리고 이것이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우아함을 유지하시나요? 오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아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기자는 그 차이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드리는 말했습니다. 우아함은 남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위는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정성껏 입습니다. 나는 방을 정리할 때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한 공간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이것이 품위입니다. 이것이 오드리 헵번의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외모 관리는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드리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항상 단정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 일정이 없어도 그녀는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중이었습니다. 자기애와 자기 존중은 다릅니다. 자기애는 끝없이 더 원합니다. 더 예쁘게, 더 젊어 보이게, 더 돋보이게. 만족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반면 자기 존중은 적절함을 압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러나 정성스럽게.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자기 존중으로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옷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좋은 옷 몇 벌을 오래 입었습니다. 잘 맞고 잘 어울리고 품질이 좋은 옷.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아껴 입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귀걸이 하나, 시계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많은 것을 걸치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했습니다. 그녀는 헤어스타일도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짧게, 더 단순하게 잘랐습니다. 관리하기 쉽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젊은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자신의 생활에 맞는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선택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적절함이었습니다. 과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딱 맞는 정도. 자신의 나이에 맞고 자신의 생활에 맞고 자신의 성품에 맞는 선택. 이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어 보이려고 젊은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어색함을 느낍니다. 또는 반대로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방치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이제 꾸며봤자 소용없어. 오드리 헵번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60대는 60대답게, 그러나 품위 있게.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정돈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1년 한 젊은 배우가 오드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배우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액세서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우아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품위는 과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드리 헵번의 품위는 절제에서 나왔습니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적절함입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가졌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외모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있는 소박한 집. 그러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은 그녀가 직접 바꾸었습니다. 집 안의 가구들은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책들은 일정한 순서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교 모임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았습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채웠습니다. 그녀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에 절제와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과하지 않은 우아함, 절제된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품위. 이것이 60대 오드리 헵번의 얼굴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조용한 확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평화입니다.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기준으로 가꾸고 계신가요?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젊었을 때의 자신과 지금을 비교하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나를 정성껏 가꾸고 계신가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드리 헵번이 우리에게 남긴 5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외모 관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과하게 꾸미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아닌 적절하게 정돈하는 것. 그리고 그 정돈의 기준은 언제나 품위여야 한다는 것. 품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 것, 머리를 단정하게 빗는 것,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차분하게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가꿔보세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실천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오드리 헵번이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진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절제된 생활 습관, 착한 마음, 고난의 승화, 긍정적인 표정, 그리고 품위에 대한 철학.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오드리 헵번이니까 가능했던 거야. 나는 스타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스타여서가 아니라 그녀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50대,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젊었을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늦었다고,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외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10년 후 우리의 얼굴을 만들 것입니다. 첫째, 외모 관리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거울을 보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생각하며 거울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환경과 정돈된 모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오늘 하루를 단정하게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둘째, 표정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표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평소에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찡그리고 있나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나요?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바꾸십시오. 이마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십시오. 눈빛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억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얼굴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셋째, 마음을 가꾸십시오. 외모 관리의 90%는 마음 관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화를 덜 내십시오. 불평을 줄이십시오. 감사를 더 하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짜증이 나도 상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불만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날 것입니다. 넷째, 고난을 재해석하십시오. 여러분도 삶에서 고난을 겪으셨을 겁니다. 아직도 그 고난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원망스럽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나요?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이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원망으로 품지 말고 지혜로 승화시키십시오. 다섯째, 절제를 배우십시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음식도 적당히 먹으십시오. 옷도 적당히 입으십시오.
화장도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딱 맞음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맞고, 여러분의 생활에 맞고, 여러분의 성품에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의 나를 가장 품위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섯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어. 젊었을 때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삶의 태도가 얼굴에 본격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중년 이후라고. 젊을 때는 타고난 얼굴이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부터는 살아온 방식이 얼굴을 만듭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의 얼굴을 만들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의 여러분 얼굴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일곱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신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미소 짓기. 하루에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주 3회 30분 걷기. 물 하루 8잔 마시기. 밤 10시 전에 잠들기. 이런 작은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그것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1년 후 여러분은 12개의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움은 젊음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사는가가 10년 후 여러분의 얼굴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을 품는가가 10년 후 여러분의 눈빛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말을 하는가가 10년 후 여러분의 입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움을 만들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 같은 외모를 가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드리 헵번 같은 품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 1992년 가을, 오드리 헵번은 소말리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해외 활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팠습니다. 암이 그녀의 몸을 서서히 갈아먹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만류했습니다. 가족들은 울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갔습니다. 저 아이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찍힌 마지막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오드리는 야위었습니다. 병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뼈만 남은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오드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 화장기 없는 얼굴, 더러워진 옷, 지친 표정.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그 눈빛 안에 평생 쌓아온 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3년 1월 20일, 오드리 헵번은 스위스의 자택에서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63세. 그녀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배우들, 감독들, 그리고 그녀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한 유니세프 직원은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우리에게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젊음이 아니라 선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품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존중했고 그 존중이 모든 것에 드러났습니다. 옷차림에도 말투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오드리 헵번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두 개의 손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한 손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손입니다. 그녀는 이 말대로 살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자신을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절제하고 정돈하고 품위를 지켰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도왔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을, 병든 사람들을, 절망에 빠진 이들을. 그리고 그 두 손이 만나는 곳에서 그녀만의 아름다움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나요? 혹시 거울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드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성공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젊음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마음입니다. 주름은 단순히 나이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증거입니다. 웃음주름이 많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많이 웃으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눈가에 부드러운 선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아름다운 주름을 만들어 가십시오. 더 많이 웃으십시오. 그러면 웃음 주름이 깊어질 것입니다. 더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입가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더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눈빛이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 오드리 헵번이 보여준 것은 나이 드는 것이 추락이 아니라 성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것이 아름다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정성스럽게 가꾸십시오. 나를 위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가꾸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밝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이나 행운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주름을 세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눈을 보십시오.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원망인가요? 아니면 희망인가요? 후회인가요? 아니면 감사인가요? 그것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더 품위 있게, 더 빛나게. 지혜를 찾아 삶을 밝히는 곳, 여기는 지혜 수집관입니다.